체인소맨 레제 편을 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시골지와 도시지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초반에 잠깐 나왔던 영화 이야기가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인소맨 레제 편은 레제의 마음이 진심이었느냐 라고 하는 문제랑도 연결돼 있잖아요. 레제는 임무 때문에 덴지에게 접근했지만 덴지는 그녀의 행동 속에서 진심을 느꼈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봤어요. 덴지는 레제라는 이름의 10편짜리 영화를 본 관객이에요. 하지만 레제 본인은 그거 다 연기였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 영화들 다 재미없는 영화였어 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덴지에게는 달랐어요. 덴지는 그 영화들이 재미있었다, 즉 모두 진심이었다 라고 느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수영을 가르쳐준 그 한 편의 영화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말 그대로 인생 영화로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마음이 진짜였냐? 라는 질문은 그 영화가 재미있었느냐? 라는 질문이랑 같다고 봐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죠. 각자의 감상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레제의 모든 행동이 명령에 따른 연기였다라고 하더라도 덴지에게 수영을 가르쳐준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9편의 영화가 지루했다 해도 단 한 편의 영화가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꽃에 대한 의미도 같이 떠올렸어요. 꽃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저만 느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덴지가 꽃을 먹을 때만 해도 생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잖아요. 그러면서 꽃잎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냥 그대로 다 나온 거를 보고서는 어라? 저게 생화가 아니라 저게 조화였어?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꽃잎이 하나가 톡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걸 보고서는 생화였어?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의미 부여를 했는데요. 둘이 처음 만났을 땐 진심이었네 라고 생각을 했고 얼마 뒤엔 거짓인 관계구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진심이 맞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화는 시들지만 진짜고 조화는 영원하지만 가짜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몰입이 방해된 이유, 저는 체인소맨 레제 편을 보면서 초반부에는 완벽히 몰입을 하지는 못했어요.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레제의 앞머리 때문이었어요. 너무 거슬려갖고 이 앞머리를 좀 어떻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몰입이 안 됐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일부러 예고편도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검색도 안 했어요. 검색도 안 하고 다 일부 최대한 피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워낙에 레제 이렇게 막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도대체 레제가 어떤 캐릭터길래, 레제가 주인공인 건 분명해요. 도대체 어떤 캐릭터고 어떤 서사가 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레제를 외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 것이 두 번째 이유였고요. 세 번째 이유는 수영장 신도 연령가 조정 때문인지 좀 애매한 신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몰입을 방해했어요. 뭔가 좀 불쾌한 골짜기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네킹 혹은 인조인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몰입이 안 되고 기분도 조금 묘하게 안 좋았어요. 수영장신 이후에는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라는 마음으로 보면서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전투씬, 체인소맨에서 전투씬을 빼놓을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이 전투씬을 감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그런데요. 다만 저한테는 조금 과한 느낌이 있었어요. 눈으로 다 못 쫓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눈으로 쫓는 거를 포기하게 되었고 동체 시력에 대한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내 동체 시력의 한계와 또 동체 시력이 내가 더 좋았더라면 더 재밌었겠지? 더 감탄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체인소맨 특유의 전투씬, 액션씬은 진짜 대단했어요. 여러분은 전투씬 어땠나요? 네 번째, 캐릭터. 그리고 조연 캐릭터들도 인상 깊었는데요. 빔, 이 캐릭터는 정체가 뭘까요? 레제를 알아본 것도 그렇고 덴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렇고, 물론 마키마가 정보를 알려준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도 그렇고요. 또 그 와중에 엄청난 속도도 그렇고 뭔가 생각보다 비중이나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일 것 같아서 궁금증이 커졌고, 또 캐릭터 자체도 좀 귀엽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의 악마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천사의 악마가 일반적인 사람과 가장 가까운 모습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무기력증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천사니까 고통 없이 죽이라는 말에는 자신은 악마라고 그러고, 또 덴지에게 피를 주기 위해서 시신을 쓸 때에는 또 예를 표하잖아요. 또 마키마가 아키 데리고 와라, 응? 이러고 할 때는 짐을 지우기 싫으니까 자기는 또 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게 사람 아니겠어요? 과거로 인해 무기력하면서도 할 거는 다 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투씬에서도 아키가 잡아줬을 때 아키에게 자기 죽을 각오 돼 있다, 손을 놓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아키가 잡아주니까 자신의 그 수명을 뺏는 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 감정을 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타까워한다 혹은 뭐 좌절이라고 하기에는 아니고, 씁쓸함도 아니고, 슬퍼한다라고 표현하기에도 애매하고, 미안하다도 아니고, 그 복합적이면서 묘한 그 감정을 알 것 같은데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레즈편에서 천사의 악마의 재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인 덴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키스를 할 때 그렇게 당해놓고 또 키스를 하려고 하냐? 아, 이 진짜 성욕의 악마, 사랑의 악마 같은 자식아,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가지고 아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뭐 그럼에도 미워할 수 없는 게 덴지의 매력 아닐까요? 그 다음에 연출과 진행. 전체적으로는 이야기가 엔딩 하나만을 향해서 달리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애니를 잘 모르기는 하거든요.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게 영화 한 편 분량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오히려 좀 두 편으로 나누거나 혹은 아예 애니 시리즈로 더 길게 풀어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런데 후반부에 마키마랑 레즈 장면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작화도 그렇고 그 약간 쫀득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전투씬을 포함해서 연출이 진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키마스러움, 그 다음에 천사의 악마, 그리고 레제의 무력함, 그 다음에 그 무력함을 이끌어내는 마키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후유증을 앓게 만들었던 레제의 나도 학교를 가보지 않았어 덴지군 이라고 하는 나도 학교를 가본 적 없다는 그 고백까지, 마키마와 레제 장면은 고트인 것 같아요. 기타 후유증. 레제와 빔이 덴지에게 능력 사용에 대한 일종의 조언 같은 거를 좀 해주잖아요. 많은 작가들이 사용하는 소재인 이 상상력이란 뭘까? 응용력이란 뭘까? 막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보는 내내 좀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원피스처럼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한국 웹툰 중에 헬퍼라고 하는 웹툰을 시즌 1 거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좀 상상력이나 이런 걸 되게 좀 중요하고 크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소재로 사용을 하는 이 상상력, 응용력, 이거에 대해서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레제편 후유증을 앓고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후유증은 보는 내내 거슬렸던 레제의 앞머리마저 아름답게 미화가 됐어요. 이 답답했던 이 앞머리, 응? 이 앞머리마저, 요 앞머리, 이런 앞머리마저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꾸 그 레제를 이 이미지 찾아보지 않더라도 한 번씩 그 레제의 그 고개를 갸웃 이렇게 하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이 앞머리마저도 막 여운이 있는 거예요. 살짝 앞머리가 움직이고 이런 장면 씬이 머릿속에 자꾸 상상이 돼갖고 너무 좀 마음에 더 아팠고, 그리고 제가 아이리스 아웃은 개인적으로 얼마 안 들었는데요. 제인도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버전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곡 외에 제가 좋아하는 버전이 3개 정도 있는데, 이것도 고정 댓글로 어떤 분들 제가 마음에 들어 했는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인도나 아이리스 아웃의 커버 버전이 있다면 어떤 버전을 좋아하시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무리. 결국 이 영화는 누가 진심이었느냐
라는 것보다 저는 누가 더 느꼈느냐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제의 접근이 거짓이었더라도, 레제의 행동이 가짜였을지라도 덴지에게 그 시간은 진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진심을 느낀 건 어쩌면 레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레제는 덴지에게 10편 중 단 한 편, 그 인생을 바꿔버린 영화로 남았던 거겠죠. 아마 여러분도 체인소맨 레제 편 이라고 하는 이 한 편의 영화가 인상 깊게 남았기 때문에 이 영상까지, 제 영상까지 찾아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도 앞으로 많이 봐주세요. 10편 중에 9편을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도 제 다른 한 편이 여러분 인생을 살짝이라도 바꿔줄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체인소맨 레제편 리뷰, 예술가는 레제편을 어떻게 봤을까?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